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내년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승리를 전망했습니다. 대선 전국의 핵심 이슈, 김정기 동국대 석좌 교수님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교수님,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네. 그러면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경제 주간지 아닙니까? 그렇죠. 이코노미스트 하면 뭐 되게 유명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좀 공부 좀 한다, 또 네. 오피니언 리더에 들어간다 하는 분들은 많이 보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네. 그런데 이코노미스트가 먼저 청와대 안방을 점령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타이틀 자체가 예. 윤석열이 청와대 차지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가 벌써 청와대 안방을 먼저 점령을 해놨어요. 2022년 3월 9일 예. 대전망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그 내년 3월에 있는 선거에서 보수당 국민의힘 후보로 나선 윤석열이 현 정부의 그 부진한 백신 보급률에 대한 대중적 그 불만의 혜택을 받으면서 청와대 자리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예. 백신으로 좀 이야기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세계 대전망 보고서라는 걸 내는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보고서 중에 한국 부분이죠. 그게 제일 관심사가 네네. 내년 대선이 있으니까 네. 대선에 누가 차지할 것인가. 맞습니다. 근데 이코노미스트는 이제 지금 백신 이 관계를 가지고 좀 제대로 백신 보급이 안 된 점을 들었는데 뭐 그거 외에 지금 가장 큰 것은 이 부동산 대책이라든가 이런 맞습니다. 부분 정책적인 실패 그런 것들이 이제 총괄적으로 네네. 문재인 심판론으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부동산이죠. 예. 가장 큰 게 부동산이죠. 그런 부분들은 아마 뭐 이코노미스트도 충분히 알 텐데 그런 것을 다 미주알 고주알 쓸 네.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세계 대전망을 하다 보니까 나라별로 하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한국 부분은 조그맣다 보니까 네. 백신 보급률에 대한 대중적 불만. 지금 사실은 뭐 백신이 저도 아스트라제네카 3차 하셨나요? 3차 접종이요? 부스터샷은 1월 4일 날 예약을 했습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는 물백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두 번이나 네. 맞았는데 뭐 50%도 안 된다고 그러네요. 그래갖고 늘 불안합니다. 두 번 맞으시고 이번에 그 모더나 맞으시면은 되게 좋아진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신년부터 훨씬 더 좋아지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세계적인 그 매체인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이런 식의 대전망을 했다는 것은 큰 흐름 속에서 이것이 사실로 예.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이코노미스트 같은 데서 이렇게 하는 것은 감으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전망을 예. 내놓을 때 나름대로 과학적인 분석이라든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제목만 쓰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밑에 숨겨져 있는 자료들까지 다 하면은 이코노미스트 이 책이 아마 트럭으로 지나고 다녀야 할 테니까 워낙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이라는 것은 상당히 신뢰성이 있다고 봐야죠. 예, 신뢰성이 있고 사실은 뭐 이코노미스트지뿐만 아니라 예. 국내 여론조사도 최근에 좀 그 뭐 예를 들어서 뭐 윤석열의 데드크로스, 예. 이재명의 골든크로스가 막 그 스타트하기 시작했었잖아요. 11월 말쯤에. 사실은 이번에 울산 합의가 없었으면 그렇게 맞습니다. 갈 가능성도 컸죠. 울산 합의가 12월 3일이었잖아요. 12월 3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11월 말만 해도 데드크로스로 예. 이제 가고 있었고 어떤 KBS 같은 데서는 이 동률로 나왔잖아요. 동률로. 채널A에서는 뒤집혔잖아요. 뒤집히기도 하고. 예. 그러면은 그게 2주 내에 뭐 거의 모든 매체에서 뒤집히는 거로 나올 텐데 예. 정말 아주 위기의 순간에 12월 3일 날 예. 극적으로 울산 합의를 양진영이 끌어내므로 해서 국민적 여망에 부응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게 또 이제 12월 3일, 4일 날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이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그 TBS 의뢰 KSOI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그 윤석열 후보가 41.2%고요. 예. 이재명 후보가 37.9%로 그 3.4% 차이로 이제 이기고 있죠. 예, 그 전주는 1.9%였어요. 그렇죠. 뭐 예. 여기도 오차 범위 내에 있기는 하지만 네네.
어쨌든 추세가 1.9에서 3.3으로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 거다. 아니겠습니까? 차이가 벌어진 거고요. 그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나온 거는 더 긍정적입니다. 예. 이것도 결국은 시작은 이제 이거보다 하루 정도 앞서 했지만은 이제 끝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은 지지율이요. 그 지지율에서 윤석열 후보가 44%, 이재명 후보가 37%, 예. 6.5% 차이로 오차 범위 바뀝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 호전이 되고 있다는 거죠. 호전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당선 가능성에서는 47.3%대 43.3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오차 범위 아니긴 하지만은 4% 차이니까 예. 제법 나는 거고요. 부동산 해결 최적임자가 누구냐? 예. 이거는 초박빙입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38.5%, 이재명 38.3%. 그러니까 이런 정책이라든가 경제 이런 네. 부분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아무래도 이재명한테 점수를 조금 주더라고. 왜? 네. 그 사람은 시장도 하고 도지사도 그렇죠. 했지만 윤석열은 검찰총장분이 맞습니다. 한 게 없으니까 저 사람이 아마 그런 경제 문제라든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재명한테는 조금 떨어지지 않겠냐. 그동안 실적을 보여줄 게 없었으니까요. 예, 예. 상대적으로 이제 불리했지만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그동안 간간히 이 정책 이 공약을 그 발표를 했잖아요. 그렇죠. 거기 비해서 윤석열 정책 공약은 진화 중에 있는데 12월 말이면은 대강 완성이 되고요. 1월 초부터는 본격적으로 포문을 열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이제 정책하고 관련된 부분이 지금은 초박빙이지만은 일정 부분 이제 간격을 벌릴 거로 생각을 하고,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 이 힘이 39.4%, 예. 민주당이 33.1%로 8.3% 차이입니다. 예. 되게 갭이 크죠. 그 가장 최근에 그 여론조사 공정, 그러니까 데일리한 의뢰로 여론조사 공정에서 12월 3일하고 4일이니까 예. 그 울산 합의 이후잖아요. 이유죠. 아주 재미있는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그랬대. 절대 안 찍을 후보. 그러니까 이게 절대 안 찍을 후보입니다. 찍을 후보로가 아니고 안 찍을 후보로 후보인데 조사를 했더라고요. 오차 범인의 접전인데요. 예. 윤석열 39.5%, 이재명 43.1%. 그 결과는 예. 안 찍을 후보나 찍을 후보나 거의 비슷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예, 비슷한데 이제 3.6% 차이, 예. 오차 범위 내죠. 예. 그래도 우리 윤 후보가 호감도가 더 있는 거죠. 예. 상대적으로. 예. 재미있는 거는 20대를 놓고 보면은 윤 후보가 38.3, 이 후보가 38.5, 20대는 박빙입니다. 예. 남성 같은 경우가 윤 후보가 41.3, 여성이 43.5. 그러니까 한 2% 정도 좀 나은 거고요. 여성은 윤 후보가 37.7%, 이재명 후보가 42.7% 차이가 나죠. 예. 5%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건 아마 그 형수하고 관련한 그 혐오 발언 때문에 여성들은 무조건 저 이재명 좋아 안 합니다.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형수 쌍욕에다 뭐 김부선 맞습니다. 사건 그 무슨 여자 무슨 전 비서 뭐든 사실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렇죠. 이런저런 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성 쪽에서는 확실히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거죠. 윤석열 후보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워낙 이재명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남자의 경우는 비슷한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서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남자도 조금 한 2% 정도 예. 앞서는 거고요. 하룡점정은 빅데이터 융합형 지지도 예측 조사로 유명한 배재대 예. 강병호 교수. 네. 빅데이터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번에는요. 윤석열 후보가 53.7%고 예. 이재명 후보가 44.3%로 9.4%입니다. 어유 많이 차이가 나네. 어휴, 지난주가 5.6%인가? 아니 6.6%. 6.6%. 네, 나왔었죠. 6.6%였죠. 지난주 예. 빅데이터가 거의 3% 이상 3% 이상 예. 더 격차를 벌려버렸네요. 벌려버렸습니다. 울산 합의 이후에 그러니까 요것도 이 꾸준히. 빅데이터가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는 들쭉날쭉이고 네네. 그게 이제 서울대에서 하고 있는 한규석 교수가 하고 있는 305개를 다 이렇게 평균을 내보면은 좀 정확도가 높겠지만 개별 여론조사는 너무 차이가 나는데 맞습니다. 이 빅데이터는 여론조사에다가 뭐 유튜브 또
구글 뭐 네이버 이런 거 다 포괄해서 예, 다 들어갑니다. 그걸 종합해 갖고 이 융합염 알고리즘으로 네. 이 분석을 해내기 때문에 정확도가 아주 높다고 봐요. 가장 신뢰할 만한 거죠. 예, 신뢰할 만한 네네. 그 조사 결과인데 9.4%면은 오차 범위를 확 벗어났다고 봐야겠죠. 거의 10% 가까이 되는 거는 예. 지금 뭐 선거 한 90여일 앞두고 예. 10%이 가까이로 빅데이터 자료가 나왔다는 거는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게 정말 그러니까 꿀물이세요. 이코노미스트가 밖에서 봐도 영국에서 봐도 이렇게 환원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밖에서 보는 눈이 더 정확할 더 수 객관적이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한국 사회를 제대로 볼 때 한국인의 눈으로 보기보다는 외국인의 눈이 더 정확하잖아요. 예. 똑같은 근데 것이죠. 최근에 네네. 그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네. 너 기운이 빠질 때 힘이 없을 때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갔지 않느냐.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친문 진영에서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했는데 최근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까 네네. 그 말 한마디로 TK 민심이 출렁했다. 아니 그게 이재명 맞습니까? TK 지지율 9%가 28% 급증했다고 예. 중앙일보가 의뢰해서 한국갤럽에서 나온 건데요. 예. 사실은 이게 사실에 가깝지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여론 형성 가능 기간이 아닌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예. TK 지지율이 19%가 상승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왜냐하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구 경북 지역의 관심도가 8위 11입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사실은 중하위권이잖아요. 그러네요. 여론조사 응답률이 되게 낮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오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보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갤럽 하는 거죠. 같은 데서도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갤럽이 과거에는 좀 신뢰도가 높았는데 최근에 머니투데이 의뢰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 머니투데이가 그 유명한 김만배가 근무했던 회사고 네네, 그렇습니다. 친여 회사입니다. 그 홍성근 회장이 이번에 50억 클럽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기 때문에 예, 예. 어떻게 보면 팔목이 딱 잡힌 겁니다. 꼼짝 못하네요. 꼼짝 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아서 그러면은 알아서 그냥 제조를 좀 했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아니, 그도 그런 것이 지금 저도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재명이 TK에 지금 주력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예.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 부울경 플러스 호남연합군이 노무현과 문재인 신화를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TK하고 부울경은 결이 좀 달라요. 예. 이재명은 부울경 출신이 아니고 안동 아닙니까? TK 출신입니다. 예. 안동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TK는 원래 철옹성이잖아요. 예. 이제 철옹성이고 그러니까 부울경 쪽에서는 적자도 아닐 뿐더러 어쨌건 고향이 TK 지역인 안동이니까 이 고향 땅에서 25%를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아서 적당히 충성하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붐업을 하는 거죠. 예.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자기 고향에서 적정한 수준의 지지를 못 받는 사람이 대통령 되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지요. 그렇습니다. 네. 최소한도 적정한 선언 받아줘야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공정에서도 네. 절대 안 찍을 후보가 TK에서 55%로 그렇게 가장 나왔습니다.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TK에서 이재명은 절대 안 찍겠다. 예.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제일 높은 데가 TK. TK가 또 보수의 성지, 심장 아닙니까? TK는 상도라고 그러고 부울경을 하도라고 그러거든요. 예. 프라이드가 되게 강해요. 정치적 수준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부울경은 좀 개방적이고 열려 있는 사회인데, 그래서 접근이 용이하거든요. 예. 그런데 TK는 아무리 이렇게 발버둥을 쳐도 철옹성입니다. 그런 무너지지 것 않습니다. 다만 이 데이터 분석에도 빅데이터 분석에도 나와 있지만 이제 우리 김 교수님이 조금 있으면 윤석열의 이런 정책 비전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정책 비전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한데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하는데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도대체 윤석열하면 이렇게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게 뭐냐. 현재는 없죠. 과거에 뭐 이명박이라든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뭐 4대강 어떻게 됐든 논란이 네. 있든 뭐든 딱 있어요. 이재명 뭐 기본소득 뭐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무엇을 얘기는 한 것 같은데 머리에 남는 건 없다. 남는 건 없죠. 그래서 지금 킬러 콘텐츠가 있어야 해요. 지금 이제 원희룡 지사가 이끄는 게 정책총괄본부잖아요. 예. 이제 정책총괄본부 내에 이제 이 중요 분과가 한 4개 정도 있고요. 또 추진단이 한 13개 정도 추진단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존에 또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주도하던 혁신 정책 요거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윤석열 캠프에서 학자들 한 70명이 6개월 동안 붙어 가지고 분야별로 만들어낸 정책 콘텐츠가 있거든요. 이거를 다 모아 가지고 일단 모으는 작업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요 안에서 킬러 콘텐츠를 분야별로 생산을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포문을 열기 시작할 겁니다. 전에도 제가 윤석열 후보 그 뭐 특보단 만났을 때 이제 캠프 시절에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정말 국민들한테 딱 와닿는 그런 킬러 콘텐츠가 가장 중요하다. 대선에서는. 그 대선 후보들마다 킬러 콘텐츠가 있었고 그것이 그 사람이 집권했을 때 우리나라가 어디로 나가겠구나 하는 그런 방향성을 국민들한테 맞습니다. 각인을 시켜주는 건데 그게 지금 없다. 옛날에 노무현 신화창조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당시 정책 콘텐츠로서 킬러 콘텐츠는 행정수도 이전이잖아요. 그거 탁 만들어냈죠. 지금 이제 그거 하나로 다 김병용 진짜. 교수가 우리 선대위에 상임위원장을 하고 계시지만 그 당시는 노무현의 정책 책사 아닙니까? 책사였죠. 이분이 요거 하나 생산해서 대박을 터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나로 집권한 거예요. 그렇죠. 노무현이가 어떻게 맞습니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또 청와대 정책실장도 정책실장까지 하고 그런 거 교육부 아니겠어요? 총리도 하고 또 우리 박근혜 때 이 총리 설인가요? 잠깐 그렇게 이제 내정이 됐었죠.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도 경제민주화라는 콘텐츠를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김종인 그걸 만든 당시 비대위원하고 좀 갈라졌습니다만 네. 이항구 씨가 그때 정책을 총괄했는데 네. 사이가 안 좋아요. 그거는 보수주의자거든. 네. 그러니까 이거 해버려가지고 갈라지기는 했지만 경제민주화라는 콘텐츠로 또 크게 덕을 봤죠. 네,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집권하는데. 네. 어쨌든 윤석열의 콘텐츠, 물론 정의와 상식의 회복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지만 그것은 이미 좀 써먹은 맞습니다. 신상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원희룡 정책총괄본부를 위시해서 임태희 혁신정책회의체 그다음에 또 캠프에서 그 이석준 이 전 국무조정실장이 이끌었던 이 정책 회의체뿐만 아니라 지금 김종인 총괄위원장 비서실에도 정책실이 따로 운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후보 비서실에도 정책실이 따로 운영이 될 정도로 전체적인 틀에서의 정책도 개발하지만은 킬러 컨텐츠를 생산하려고 지금부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조만간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기대해 좋습니다. 또 정책 하는 데가 너무 많다 보면 잘못하면 배가 산으로 가면 배가 산으로 가죠. 가는 수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제 배가 산으로 가다가 예기치 않았던 데서 터지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대박을 기대하는 겁니다. 일단 그 여론조사 동향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